네, 일단 오늘은 이제 DC1 이모저모 해가지고 DC1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자리에 모였고, 굉장히 이른 시간에 모였어요. 장한평에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거의 출근했죠 다들. 그리고 자기소개 하시고 특별 게스트 소개해 주시고 바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풀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큐한체 헤드 저지를 보고 계시죠? 챌린지컵 최종전 때 헤드 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자랑하거나 이럴 건 없어가지고 뭐 베르스타 많이 굴리고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네. 아, 그치, 그걸 빼먹었네. 맞아, 베르스타를 정말 잘하세요. 이게 챌린지컵 때 베르스타 우승이 내가 알기로 6번인가 그랬어. 음. 통계상으로. 그중에 3번 혼자 하셨어. 맞지? 그래서 그 덱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베르스타답지. 그치. 정답지. 베르스타 정답지로 이제 널리 알려진 그런 덱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번에도 뭐 좀 맛있는 베르스타를 만드셨나요? 그 지금 촬영 날짜 전날에 그 태직 테이머 팀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했죠? 네 여기서 마린포드에서 했었는데 거기서도 베르스타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팀원은 뭘 하셨나요? 액자랑 크로스아트 했습니다. 네. 액자 베르스타 크로스아트. 이거 되게 신선하다. 이 조합 생각 안 했는데. 액자랑 크로스아트까지는 사실 정배? 정배지. 근데 거의 정배? 베르스타가 예상을 다들 못한 덱이기도 하고 또 잘하시니까 힘들지 않았을까 만나면 일단 만나면 머리땡이 일단. 오늘 또 게스트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 끝에는 아닌데 원래 저 빈자리가 지금 누가 원래 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왔어. 그래서 그 끝에 안녕하세요. 돌고 돌아온 돌핀입니다. 그리고 DC컵 250명 중에 한 명은 되지 않을까요? 불러주시면은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챔피언십 결정권 따가지고 다시 한번 큰 꿈 이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저지님께서 DC1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C1 그랑프리는 원래 그 디지몬 펜들럼이라는 벽돌 기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D1 그랑프리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서 따와서 그 디지몬 카드 게임 그랑프리로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식의 대회고요. 원래 이제 펜들럼에서 DC 우승하면 그 배경에 그 네, D1 있는 것도 네,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를 그 상품으로 줬던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정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 한정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제 참가를 하는 대회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판매 물품은 그냥 일반인과 참가자 전부 다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려면 할 수 있고 그냥 참가는 무료인 그런 식의 홀대회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거는 3총사 플레이 매트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가자는 인당 2장, 그 일반인은 인당 1매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저지 매트. 저희 지 매트가 뭐였죠? 베르스타 매트. 이번에 매트가 뭐라고요? 3총사 이거 본인이 플레이하는 덱이 뭐라고요? 베르스타입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나 이제 대원에서 이 헤드 저지 너무 마음에 든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좀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게 삼총사는 애초에 대원 제품이 아니고 그쵸. 네, 맞아. 일본 DC1 그랑프리가 이번에 맞아, 이번에 같은 제품이잖아요. 네, 같은 제품으로 들어오는 거고 원래 일본 쪽에서도 이제 8월 23일인가 시작하는 DC1 그랑프리에서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물건인데 한국이 8월 18일이니까 한국이 제일 최초인 한국이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걸 허가하신 네. 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능력이지 않을까? 약간 궁금해진 게 공개된 상품이 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품도 있는 건가요? 저는 들은 게 없는데 추측을 해보자면은 일본에 있는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일본의 DC에서 과거 DC1 상품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닐까? 소량 들여와서 일본의 과거 DC1 상품. 막 알포스 있고 막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과거 DC 상품은 안 팔고 아닐 것 같아요. LM 공사랑 그 일본은 LM 공사랑 그 이전에 팔았던 그 프로모 팩들 그게 뭐나 스크램블이랑 그 에이스 나오는 그게 LM3인가 그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DC1이 수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매트가
그 대원에서 공개됐지만 그 어떤 분이 인증, 안전 인증. 안전 맞다, 인증하다가 맞다. 쫙 들고 거기 오셨는데 없다. 거기 리스트 없었어. 아, 거기 맞다, 리스트에 맞다. 원피스 저지멘트까지 있었는데 그 맞다. 리스트 없었어. 한국에서 뭘 팔지는 잘 모르겠네요. 베르 제브몬 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일본판은 베르 제브몬 덱에 슬리브를 꼈단 말이에요. 맞지.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이 들어있을 것 슬리브는 어디에서 나오냐? DC1에서 팔 거다. 전혀 그렇게 아 왜냐면은 DC1 상품이 베르 제브몬이야. 맞네? 그래. 맞네? 아니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맞네? DC1 상품이 벨제몬인 이유는 이 맞네? 벨제 슬리브를 거기서 팔만해. 할만하다. 팔만해. 할만하다. 이거 나쁘지 않다 생각. 추측하면 일리 있는 추측. 왜? 일리 있는 추측. 거기에 삼총사까지 팔면은 그치 완벽해. 대충 맞는다. 오 이게 아다리가 딱딱딱 맞죠?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실래요? 뭐 팔지? 저는 아까 DC1? 근데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량을 많이 들을 수도 없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도 그 리미티드 4가 아닐까 그나마 리미티드 4? LM4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아닌가? 일본판 가는데? LM4 일판 LM4. 전량 리콜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그 리콜한 거 우리나라로 오는 거였어 사실? 아니 나 그래 감이 안 왔어. 감이 아예 안 왔어. 배송 문제로 네. 판매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다. 맞아요. 배송 문제가 사실 한국으로 보내고 싶었던 거야. 아, 어차피 이거 조금 지금 상태 이상한데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좀 보내버릴까? 이거다. 근데 진짜 감이 하나도 안 와. 오케이. 과거 그게 아니라면은 근데 그 일본판이 추측이 그럴싸한 게 일본판을 정식 수입한다는 거를 얼핏 어디서 들었거든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있죠. 네. 최근 슬리브도 네. 네, 케이스 맞아요, 이름한테 맞아요. 붙어서 수입이 이제 들어갔고 이렇게 한글 딱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일본판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슬리브 일반 슬리브. 그 정도는 이미 네, 울트라로 이미 수집되어 있으니까. 인증 마크 붙은 네. 슬리브들이 있죠. 아 이번 그 샤크라몬 네, 네. 샤크라몬이랑 그 네. 모험의 친구들. 예. 그 정도는 저도 네. 가능성이 있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정배겠다. 네. 그거 정가로 팔면. 왜? DC1 알포스 어. 슬리브만 아 DC1 알보즈 슬리브만. 이거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슬리브라는 데 약간 우리가 꽂히긴 했는데 맞을 것 같아. 희망사. 희망사. 저는 일본에서 그래도 판매했던 베르제브가 봐봐. 유력하지 아, 않을까. 같은 말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하필 상품이 벨제비라서 그래. 그러니까 1등 상품이 맞아요, 벨제비고 맞아요, 삼총사야 매트. 맞아요. 그러면은 월날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뭐. 베이젝스트 깜짝 선행 말매. 아니네 그거는 아니야? 아니, 할만해. 11탄 이후에 나오는데 두 달을 땡겨야 되거든요. 맞다. 네. 근데 어쨌든 카드를 준다는 게 그러게. 그 주의사항에 그 사용- 정식 발매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어. 네, 공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랑프리 상품들이 대체로 푸반 세트로 그쵸.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벨제 때도 그랬고 알포스도 분명히 그게 그랑프리 상품으로 나오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그게 묶여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많이 묶여서 나왔어 세트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벨잽스트랑 같이 나왔던 슬리브 아까 말씀하신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그거를 선행을 해준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는데 슬리브는 선행해도 낮은 것 뭐 같기는 하고 문제가 없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벨제브 후반 있지 않아? 그 있어요. DC1 후반이 아니고 그 DC1 그랑프리는 원래 일본에서는 그, 세트 있어. 그 대회 참가비예요. 어, 그 이거? 물건을 사는 게 참가비거든요. 있어. 근데 맞아 맞아요. 그 산 물건이 있어요. 2023 세트거든요. 맞아 그건 맞아. 마탄배일 것 같지 않아? 일단 일본에서는 마탄베에는 매트 상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 한국에서는 또 다를 수 모르긴 한데 그 매트가 DC1 매트로 내가 알고 있어. 맞아 써 있어. 그건 네, 맞아요. DC1 그랑프리 매트 맞습니다. 근데 봐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야. 그거 수입 인증했냐고? 그렇죠. 안 했어. 천재인데. 그러면은 그거는 안 들어온다는 거야. 천재인데. 그러면 마탄배에 그거를 넣을 것 같고, 똑같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에고인 DC면 그거 지우면 되거든. 아니 근데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네. 벨잽 슬리브도 맞아요. 수입이 아니 되잖아요. 벨잽 벨제 슬리브는 네. 찍는 거지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 수입이 아니고 생산이다. 왜냐면 그거 옛날에 기억나 그 타마 디지타마. 슬리브에- 근데 타마 슬리브도 케이스 인증이 붙어 올라왔었어요. 있습니다. 그거. 아 그래요? 올라왔어. 네, 그 자체 생산도 네. 네. 오케이. 이제 현장 스킬 갈 거니까 나왔으니까. 일찍 이제 공개되는 걸로 하고 DC1의 진행 방식이 한국과 일본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일본은 이제 그 아까 설명했다시피 물건을 구매하는 게 이제 참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참가상 느낌으로 받은 다음에 그냥 풀 스위스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풀 스위스를 돌리고
그 거기서 똑같이 월챔 시드를 주는데 그 한국은 어떻게 될지 그 로드맵만 공개가 돼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그 DC1 그랑프리도 그 사이클이라는 그 일본 월챔 대표를 뽑는 그 전체 대회 중에 하나예요. DC1 그랑프리도. 그래서 그 DC1 그랑프리랑 그 초테이머 배틀이랑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몇 명 뽑아서 그 최종 월챔 대표를 뽑는 그런 식의 약간 월챔의 하위 대회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드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시드권이 중에 나눠져 하나다. 네. 근데 국내는 이제 이번이 월챔을 처음 도입한 거기도 하고 로드맵이 공개가 됐어도 그 최종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게 없는 거라서 일단은 16강까지 시드가 있다고 공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룰이 바뀌었어요. 추가가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역시 스위스 쌍방패배겠죠. 네. 네. 쌍방패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덱이 몇 개가 있긴 해요. 그런 덱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도입되는 룰이긴 한데 사실 그런 덱들이 그걸로 억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일본에서도 쌍방패가 도입된 지 꽤 오래 지났지만 그 시큐리티 컨트롤이나 대표적으로 그거 이외에도 많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시큐리티 컨트롤 계열의 덱들은 꾸준히 계속 있었고 사실 시큐리티 컨트롤 계열의 덱은 결국에 환경으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덱 분포나 이런 데에서는 큰 그건 없지만 이제 플레이어들이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그 좀 빡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패 도입 이전에 또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해봐야 될 게 금제예요. 곧 8월 15일이 다가오고 새로운 금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금제와 룰에 관련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룰은 사실 그 쌍방패 룰은 사실 도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바가 있어요. 저도- 근데 안 좋은 점이 있는 게 이제 원피스 이번에 챔피언십을 했잖아요. 갑자기 다른 게임 얘기를 하게 돼서 이게 조금 적절한가 싶은데 뭐 우리 항상 하니까 그런 얘기를 같은 판단 네, 게임이에요. 같은 네. 게임이니까, 네. 예. 쌍방패가 거기서 이번에 있잖아요. 그렇죠. 원피스는 뭐 애초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쌍방패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 근데 그게 플레이어 간에 약간 불화를 일으킬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옛날에 우리가 황하부가 매너인가 비매너인가 거의 이 고민센터의 이 시발점 첫 영상이었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황하부는 비매너다, 황하부는 매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살짝 나왔는데 편집이 됐나? 그랬을 제가 거예요. 그때 이제 뒤에 그 이제 뭐 청중의 입장에서 Q&A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각자 패널들께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제 일본에 쌍방패가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서 이제 저희끼리의 이제 문답을 주고받긴 했는데 사실 편집됐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쌍방패라는 게 그때 제 답변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과 유사하지 않았나? 쌍방패는 필요하지만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플래그십에 저랑 게임 하시던 분이랑 서로 지연 행위는 없었어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해요. 필요한 수준의 지연 행위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연 행위가 아니라 그냥 생각, 고민할 시간이만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이 길어지는 덱, 심지어 시큐리티 컨트롤류의 덱도 아니에요. 지금 그게 원피스 없으니까 그냥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컨트롤을 하는 보드 컨트롤하는 덱과 이제 제가 하는데 서로 저도 이제 나름 보드 컨트롤이 되는 덱이고 거기는 보드 컨트롤 하는 덱이라서 이게 오래 갔어요. 그래서 쌍방패를 하거나 제가 기권을 해야 되는 타임아웃까지 왔거든요. 제가 이걸 그분이 기권할지 말지는 이제 그분 선택이니까 저한테는 쌍방패라거나 기권하거나 밖에 선택이 없죠.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딱 들은 얘기가
왜 이렇게 지연 행위를 하셨나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감정이 그대로 있지 않았고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나 게임을 할 때 항상 저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그 시간은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시계로 그걸 재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아 기다리는데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의 시간이 전혀 짧지 않았으니까 쌍방패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임 아웃, 그러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끄는 분이 없다고는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일이 저한테도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도 지연 행위를 한 것 같지 않았는데 그분도 이제 뒤에 끝나고 저희 좋게 해서 그냥 제가 어차피 한 3턴 더 있어도 이거는 저와 계속 질 것 같은 게임인 거예요. 제가 기권을 했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분도 물론 그렇게 바로 말씀하신 거를 바로 끝나고 사과를 해주셨고요. 저도 그때는 이제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응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왜 지연 행위를 하셨잖아요 라고 저한테 바로 오길래 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는 얘기를 제가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플레이어 간에 어떻게 보면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그렇죠. 이제 그분도 되게 젠틀하신 분이셨고 저도 나름대로 저는 매너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PCG를 하면서 항상. 그래서 서로 둘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끝난 거지. 이게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욱하거나 조금 더 이제 뭔가 억울한 게 있으신 분은 커뮤니티에 이런 걸 올리면서 괜히 불화를 지필 수는 있다. 이게 항상 그 쌍방패라는 게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쌍방패를 하면은 타이가 패배보다 그렇죠. 낮잖아요. 그렇죠. 이게 쌍방패는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고 누가 잘못했냐 자잘못을 따지게 하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거기서 화를 내는 거는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원피스 얘기가 되게 되는데 원피스의 좀 유명한 플레이어분이 말씀을 하신 게 본인이 특정 덱을 이 덱이 세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 덱을 하면 내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것까지 실력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분은. 그쵸. 시간 예, 조절까지.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랑 해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판단을 진짜 빨리 해요. 지고 물론 실수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디지몬 카드 게임을 1판부터 오래 했는데 그 몇 년 역사간 저는 쌍방 시간 다 쓴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쌍방 그 시간 종료까지 간 적이 거의 없고 예. 이거는 근데 사실 되게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덱이 일단 베르스타가 대표적이긴 한데 베르스타 같은 경우에도 한 턴에 카드를 많이 쓰는 덱이 아니잖아요. 한 턴에 카드를 한 장 내지는 뭐 내더라도 그냥 등장만 하는 예. 그런 덱이다 보니까 시간을 거의 안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정규 진화를 하는 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드로우를 많이 해서 패 선택지가 많은 덱 그런 덱은 이제 그 선택을 하나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네,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는 느끼긴 해요. 근데 그 사람마다 그 선택지를 고르는데 드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 이미 쌍방패 도입은 확정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그냥 그런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시간 분배를 잘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이제는 실력의 일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이번에 쌍방패 도입에 대해서 제가 좀 유추를 해보는 게 이번에 대회 시스템 또 바뀐 것 중 하나가 4강에 들어가면은 BO3 일명 3판 2선승제로 게임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쌍방패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장 최근 월드 챔피언십 시스템을 저도 그렇고 대원 직원과 저는 같이 가서 직관을 한 입장으로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쌍방패 시스템을 견제로 넣어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쌍방패라는 게 결국 그렇게 시간을 끌고 오버타임을 어느 정도의 우세로 가져가는 덱들을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줄인다라는 맞아요. 감각으로 가는데 맞아요. 이번에 그 BO3가 CQ컨한테 어느 정도로 유리한 상황이 되었냐면은 그 월드 챔피언십 룰 그때 적용된 게 3판 2선 총 게임의 타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아마 1시간이었던 1시간에서 오버타임까지 해가지고 1시간 5분 10분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뭐 그 우승자분 그 플레이를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되었냐면 1라운드 그러니까 BO3의 첫 판을 하는데 거의 3-40분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 승패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태로 2라운드가 당연히 오버타임으로 종료가 되면서 거기서 승부가 가려지고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3라운드 이제 동점인 상황에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BO3 오버타임 룰에 적용해가지고 지금부터 1, 2, 3, 4, 5, 6턴까지만 세고 승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받았어요. CQ관이 육성, 홀리엔젤 못 등장, 리커버리, 턴 하고 받아요. 홀리엔젤 어택, 뭐 아마 그 플로트몬 성장이 있어요. 네. 진화, 홀리엔젤 못 등장, 와. 리커버리, 턴. 그러면 하나 까놓고 하나 올리고 상대는 정규 진화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2턴을 쓴 거예요. 2개씩 계속 벌어지는. 그렇죠. 이걸 여기서 완전히 쌓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턴을 하기 위해서 육성 페이지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턴에서 이렇게 첫 턴 육성 이제 뭐 7코 몇 코 받은 걸로 하고 다음 턴 나와서 배틀. 그러니까 총 3턴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나는 그냥 리커버리 하나 하고 하나 까고 리커버리 하나 하고 하나 까고로 최종전이 마무리가 됐어요. 약간 그렇죠. 보는 엑스트라 사람. 턴 6턴이라는 네. 게 정규 진화 입장에서 불리한 게 맞죠. 그 육성을 하잖아요. 근데 육성은 항상 짝수 턴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최속으로 달리더라도. 맞죠. 그래서 1턴과 3턴에는 타마가 나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 타마가 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 나갈 수 있는 디지몬은 육성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디지몬은 한 채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덱이 유리할 뿐더러 그 일본판 기준으로 홀리엔젤문이 8장이에요. 에이스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첫 턴에 에이스가 내려올 확률, 맞지. 리커버리를 하는 카드가 내려올 확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게 심지어 4코스트가 네, 그렇죠. 4코스트. 네. 이게 6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4코스트 디지몬, 5레벨 디지몬이 나온 거를 정리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정리하는데 카드를 쓰면 또 턴이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6턴이라는 게 등장 위주의 덱한테 너무 유리한 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월드 챔피언십 시드권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대회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대회를 통해서 월드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북미 환경에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는 BO3 룰이 그대로 간다. 그리고 만약에 저번 월드 챔피언십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사실 반다이 쪽에서도 아 이걸 그냥 이렇게 토탈 타임 해가지고 BO3 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해서 아마 그거를 만약에 반다이에서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대원 쪽에서는 그러면 쌍방패가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보험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BO3 룰에 더 추가로 얹어져서 쌍방패가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랑프리 룰이 정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리고 저도 북미 글들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옛날 북미 하는데 저 황하발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북미는 1시간 동안 3판을 하래요. 그냥 알아서 해라인데 한 판 이기고 그냥 둘째 판 그냥 무슨 끌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러면 첫 판 이기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은 똑같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악용이죠 이거. 그러니까 BO3를 네. 해서 쌍방패가 있는 BO3잖아요? 그러면 첫 판 이기고 두 판, 세 판 쌍방패 해버리면 되잖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일단 한국에 도입된 쌍방패는 스위스 라운드에만 적용돼요. 그러면 BO3 그냥 네, 끝까지 BO3는 가나? 그냥 끝까지 진행을 하고. 와 이거 길겠다.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그 북미나 일본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있었던 점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BO3에서는 기존 룰이랑 동일하게 시간 타임 오버가 되면 시큐리티 비교를 하는 그 룰로 가고 스위스에서만 이제 시간 이후 타임을 생각을 해서 네, 쌍방패를 적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최근 일본에서도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일본에는 카자마더라는 그 시큐리티 컨트롤 계열의 덱이 있어요. 근데 그 덱을 이제 그 대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덱은 승리 플랜이 없는 덱이다. 상대와 같이 지기 위해서 하는 덱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15,000에 불러 네. 붙여놓고 근데 덱리스트를 보면은 실제로 상대를 때릴 수 있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약 60% 70% 이상이 옵션 좀 카드고 순수한 상대방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쵸. 덱이 사실상 지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지 않는 덱이고 예. 상대가 시간 지연이 되기 전에 자기가 쌍방패를 받기 싫어서 이 덱을 만나서 쌍방패를 당하면 어차피 스위스를 떨어지게 되니까 쌍방패를 당하기 싫어서 서렌을 치기를 유도하는 덱이에요. 너무한다. 네. 좀 악질이다. 카드 네, 자체 파마도 이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네. 덱에 들어있는 디지몬은 단 8장. 근데 그 8장이 홀리엔젤몬 8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근데 그거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해- 이거를? 해서도 좀 우려스러운 게 식큐컨을 물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식큐컨은 그럼에도 드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면 쌍방패를 안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식큐컨 상대방 분들이 더 시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큐컨을 막상 그러니까 뭐 보시거나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행동의 가지수가 진짜 적어요. 그쵸. 그쪽이 쓰는 시간은 사실 엄청 적거든요. 뭐 일례로 오히려 그 알파몬 있던 분기에 알파몬이 본인은 할 거를 해서 시간 지연은 없지만 효과 처리가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한 턴을 가면은 그때 이제 메모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시간을 되게 많아서 오히려 이제 거기서 식큐컨이 시간을 거의 안 쓰고 거기는 알파가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쌍방패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식큐컨 분들이 더 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든 쪽에 이제 저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그 식큐컨 상대하는 분들이 시간을 줄여야 되고 왜냐면은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엔 같이 쌍방패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시간 서로 안 끌고 하는 거면은 나는 식큐컨 들겠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차피 나중에 이제 환경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이번에 쌍방패가 도입이 되긴 했어도 저는 이번 환경에 시큐리티 컨트롤이 그렇게 좋은 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좋은 덱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환경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굳이 시큐리티 컨트롤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 쌍방패로 같이 패배를 하는 경우의 수도 있고 그냥 지는 경우의 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서 시큐리티 컨트롤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지 않은 덱 타입이기 때문에 이번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채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시큐리티 컨트롤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있던 환경보다는 좀 많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식큐컨 만나면 그냥 쌍방패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이번에 그 환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번에 새로운 금제가 되잖아요. DC1 때. 그게 크하를 죽이겠다. 크로스포랑 그 네. 선라이즈 버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둠으로부터 부르는 소리. 네, 어둠으로부터 부르는 소리. 네, 어부소라는 그런 카드죠. 이게 같다라는 게 일단 크로스하트가 지금 환경에서 조금 벗어난다. 그렇죠. 많이 벗어나요. 그렇죠. 라는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시 돌아와서 현재 1티어는 뭐냐? 그리고 현재 환경은 뭐냐? 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크로스하트가 금제를 먹은 EX3 환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탄으로 돌아간다. 제 그렇죠. 의견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구탄으로 네.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물 요정이 꽤 세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물 요정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식물 요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덱 상대로 5.5 대 4.5로 지는 덱이다. 생각합니다. 지는 덱이다. 네, 5.5 대 4.5로 지는 덱이다. 왜죠? 내가 상대를 완벽하게 이기는 덱은 아니지만 모든 덱 상대로 불리하지는 않게 가는 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덱 상대로 불리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자체 덱 내 파워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성적으로 둥근 덱이다. 상성적으로 둥글어서 이제 대회 큰 대회용 덱픽으로는 매우 유리한 덱이지만 사실 매판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어떤 덱 상대로 특출나게 강해서 이 매첩을 준비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간히 제가 톡방에서 들려오는 얘기로 그 ST 생귤펭귤님이 이제 액자문을 즐겨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액자문을 즐겨 하신 생귤펭귤님이 식물 요정을 못 이긴다. 나는 죽어도 못 이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식물 요정이 그러니까 저는 블루 플레이어를 오래 했잖아요. 블루 플레이어도 식물 요정 절대 못 이겨요. 근데 블루 플레이어랑 액자를 잡으려고 식물을 하는 건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블루 플레이어랑 이제 액자가 식물 요정을 못 이기는 이유는 사실 식물 요정을 고려할 수 없는 덱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단 블루 플레이어는 식물 요정 상대로 이기는 플랜이 이제 상대 휴드라랑 이런 거를 배제를 하고 상대가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필드를 깔았을 때 그거를 무시하는 메탈 그레이몬으로 빠르게 킬을 내는 그거밖에 없는 덱이라서 그렇다고 식물 요정의 그 대비를 위해서 덱 스페이스를 추가하기에는 덱 내 서치 카드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거를 고려를 하면 다른 덱 상대로 오히려 약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식물 요정을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덱 타입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고요. 액자모는 식물 요정보다 좀 더 극단적인 덱이에요. 모든 덱 상대로 그 주사위를 돌립니다. 주사위를 돌려서 내가 이기면 6대1로 이기는 덱이고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지면 1대6으로 지는 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 요정 상대로도 내가 이걸 뽑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제 식물 요정은 서치 카드가 좀 더 우수하고 액자문은 이제 상대의 식물 요정의 5렙 진화보다 빠른 타이밍에 액자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템포적으로 조금 불리한 느낌이 있어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상대는 3에서 6을 뽑지만 나는 1에서 6을 뽑아서 그래서 좀 쉽지 않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주사위 1뜨면 사실 이제 네. 액자문을 못 뽑았다 봐도 무방한. 그렇죠. 절대 못 붙여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탑 티어 덱은 결국에 다시 구탄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저는 전에 메탈 가루몬과 그랑디스 가몬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알파몬은 그레이드몬을 끼고 올릴만 하다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파몬이요? 알파몬, 예. 일단 알파몬을 만약에 굴린다면 저는 그레이드몬 채용은 조금 안 좋은 수가 아닌가. 안좋수다 보고 계시는 알파단이 있을 거라나요? 알파단께 그레이드몬 빼고 이거 넣어라 한마디 하시죠. 알파몬이 제 기억으로는 조금 이제 금제를 맞고 나서 처음에는 그레이드몬을 채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히샤류몬으로 이제 킹류몬이랑 히샤류몬으로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원슛을 할 수 있는 그 타점이 안 나와요. 그 시큐리티를 모으는 방법이 어쨌든 샌드리자몬이랑 한 장밖에 없는 도르그레몬밖에 없는데 그 도르그레몬을 한 장 넣더라도 덱에서 도르그레몬을 사실 쓸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시큐리티를 최대 늘려봐야 3체크죠. 근데 3체크에서 왕룡봉까지 가기에도 일단 그 데크스 라인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그 왕룡문을 미리 껴놓은 게 아니라면 그 7코스를 다시 돌려받기가 꽤나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도르그레몬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2체크씩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샌드리자몬은 서치가 되지 않는 심지어 3레벨 디지몬이에요. 첫 진화로 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꽤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알파몬이 원슈 덱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게 왕룡몬이 타점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왕룡몬을 채용을 하면 내성을 쉽게 부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착안을 해서 그냥 블로커와 내성을 달고 있는 고타점 디지몬을 빠른 타이밍에 내는 그런 식의 덱 구축으로 이제 진화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환경에서 굴린다면은 그게 제일 괜찮은 덱 타입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번에 룰이 바뀐 거 아까 설명을 안 한 게 있는데 몸으로 취급한다라는 네네. 그 효과가 네. 이제는 룰 효과로 전부 다 맞습니다. 변경이 됩니다. 그쵸. 효과가 아니고 룰이라 육성에서도 육성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국내 환경에서 이 룰 변경을 최대로 받은 수혜자가 하나 있어요. 오! 머그레이몬 액상체라는 덱인데 오! 원래 이 덱은
알타라우스 모드를 다수 채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알타라우스 모드가 육성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메탈 그래먼 액상체를 통해서 진화를 해야만 그 원슛을 할 수 있는 덱이라서 알타라우스 모드를 진화를 하면은 그 위에 이제 더 이상 진화를 못하고 그 알타라우스 모드가 필드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알타라우스 모드가 필드에 나가게 되면 이제 원슛을 바로 갈겨야 되는데 기다려. 원슛을 그러니까 네, 원슛을 해야 해야 되는데 네. 그 원슛을 할 때 이제 상대가 메모리 컨트롤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약이 생겼을 때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테리어 조수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그쵸 테리어 예, 원슛. 이게 뭐냐면은 테리어 조수의 카드가 효과로 취급인데 이게 제록인가 뭔가 되면서 룰 취급이 나왔어요. 그쵸 스트에서 예. 제록된 판은 이제 룰로 맞아요. 변경이 됐죠. 근데 반다이가 이거 두 개는 다른 카드다 해버렸어요. 아, 번호가 똑같은데. 그쵸, 정확히는 이제 그 이전 카드는 이제 텍스트대로 룰이 적용된다. 맞아요. 라고 답변이 왔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네. 심보가 뭘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보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다 소급 적용돼서 이제 그쵸 전부 된다.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타라우스 모드 위에 알타라우스 진화를 육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된다 이제. 아니 그거 나만 꿀빨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로 머그 말 안 하고 계속 메탈 그레이몬 야 메탈 가르몬이랑 그랑스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좋습니다. 린센터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네, 이거의 인성까지 확인 열심히 잘 딱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이제 워그맘 이 완전 챔피언십도 그 다들 워그 하지 말라고 알파몬이나 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워그 들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 워그 입 딱 달고 룰리오가 남았어요. 그래서 딱 가서 이제 해서 이번에도 이거 받겠어요. 믿음의 그레이 가십니까? 아 당연하죠. 셀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솔직히 그렇죠. 이번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한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듀크 같은 거 들고 올 것 같아요. 아니야. 듀크는 안 들고 가고 진짜 아마 한다면은 그레이나 저는 가루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랑디스는 고민 중. 정말 계속 그랑디스를 무시하시는데. 아니 그랑디스는 그 벌레다. 벌레야. 이거 내가 했을 개인적으로 때 세 개 중에 그랑디스가 제일 뭔가 특출난 건 없지만 맞아요. 제일 괜찮은 덱이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본인 할 이게 거면 장점은 이길 수 있어요. 있는 장점은 워그는 이제 그 안전함, 안전함. 네, 완성을 하면은 네. 이제 안전하게 그 원슛을 할 수 있지만 맞죠. 일단 서치 카드가 좀 빈약을 하고 아니야, 네. 서치 카드 많습니다. 이 서치 카드는 많긴 하지만 파츠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서치 카드 한두 장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네. 그럴 수 있지. 일단 그 덱은 이제 테이머도 필요하고 그 CQ 그레이몬 4렙부터 이제 완성을 해나가야 원슛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반론 잠깐 반론하자면은 그레이몬은 원슛이 플랜 중 하나일 뿐 원슛에 집착하면 진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원슛에 성공을 못하면 네. 다른 덱에 비해 장점이 없다. 아니죠, 안전하잖아요. 시큐리티를 때릴 때 상대방이 갑자기 여기서 메가데스 이런데 갑자기 안 맞죠? 이러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결국에 타점이 안 나오면 그 하나로 공격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나- 요즘 환경에. 그것도 그렇고 어. 한 턴씩 느려. 그건 그렇죠. 네. 한 턴씩 느리는 한 것도 턴씩 느리는 되고.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좋으면은 알파몬 돼요. 금지가 그쵸. 잘려 뭐 하나. 메가로는 오래부터 때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그랑디스가 제가 믿음을 많이 줬거든요. 그랑디스에. 근데 이제 그랑디스 그 여기 정땡 호씨 있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냥 들어봐. 정땡 호씨랑 정땡 호씨가 맨날 그랑디스 하잖아, 네. 맞죠? 근데 정인 땡 씨가 정인 땡 씨가 나랑 딱 했어요. 그냥 만난 거야 대회에서 테이머 배틀인지 뭔지 조크컵인지 뭐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랑디스 버리고 그 청록 조그를 하더라고요. 이게 청록 조그를 딱 하는데 저는 그랑디스였어요. 그랑디스 이렇게 딱 갑자기 딱 나와서 이제 그랑디스 완성했어 이러면서 딱 가는데 CQ 체크하는데 갑자기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게 뭐다? 메가 펀치. 아 어쩔 수 없지 그건. 아무래도 그렇지. 고질적 문제지. 근데 그건 메가로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워그가 안전하다. 좋다. 워그가 안전하다. 그리고 그랑디스가 서치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렇죠. 그랑디스도 서치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찾아야 되는 파츠는 더 적은 건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게 왜냐면 찾아야 되는 파츠가 적지 않아. 아니 그래서 저는 3, 4, 5, 6이면 끝이죠. 예, 맞아요. 저는 좀 우고님의 그랑디스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게 이분은 그랑디스에 최선에 넣어요. 맞아요. 내가 펀치 나도 쓰고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안 돼. 이게 왜냐면은 최선을 넣으면 그랑디스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말씀하신 CQ 맞는 건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막타 못 쳐요. 막타 나 그것도 넣어요. 알잖아요. 차크몬. 차크몬은 뭡니까 이제? 차크몬 2점 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2장 넣고 블리자몬이나 차크몬 2장 딱 넣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나 최선으로 찾아오면 진짜 이거 막 삽니다. 우리 이럴 수 없습니까? 개꺼축을 저렇게 해놓고 그랑디스 탑한다. 그러니까 메가펀치 있다니까? 그래서 딱 와서 쏘면 메가펀치 이제 기가펀치도 기가데스? 기가데스 올 거야. 기가데스 할 거야 이제. 오늘 촬영 내내 저희 게스트분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최선에까지 웃으셨어. 차크원 나오는 순간 약간 표정. 그렇지 깜짝 놀랐지. 그거 상상도 못하겠죠. 솔직히 만나봐요. 그거 만나는 순간 이제 최선까지 되는 최선을 내리는 거 보고 이겼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거 아니야. 할 수 있다. 최선이가 딱 까주는 서치 딱 해. 근데 갑자기 거기 차크원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나 상면. 이게 사실 진짜 일본에서도 있던 구축이긴 해요. 맞아요. 이 사람 사실 미쳤나? 넣는. 이 사람 미쳤나? 이러다 딱 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거기서 딱 나오는 해머스 파크. 자 아, 돌아버리잖아. 이거 진짜 이거 만나는 순간 갑자기 아찔해집니다. 이러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잠깐만 저 사람 그러면 지금 해머스파크 몇 장 쓰지? 시큐리티 해머스파크가 있는 거야? 그럼 잠깐만 해머스파크 쓴다고? 그러면 아이솔드 쓰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소에 쓰겠네? 이길 수 있겠다. 못 잡았다. 와 진화 안 하고 사진을 이거라니까요. 휴. 이거 제 저 이제 게스트 보호를 위해서 우고의 발언권을 잠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놀라긴 하지. 깜짝 그러면 놀랐어요. 그 베르스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어둠의 저주 해갖고 2개 해갖고 타점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아이솔 맞았네. 딱 그 느낌 딱 그겁니다 이제. 그냥 한 턴 주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한대 주면 두 번째 그라니스 나와서 이게 아니 아이소울 있는데 그 자리에 오레밀이라니까. 아니 그리고 본질적으로 베레스타가 그랑디스를 무서워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그라니스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크 딸까 맞아요. 좀 그래서- 억울하긴 해요. 안 알아서 하는 이유긴 해. 그게 싫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그레이몬 하는 거죠. 그래 그죠. 그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레이몬 하는 거긴 제가 해요. 약간 저는 그 안정성을 좋아하고요. 시큐리티에서 그 뭐가 터져서 제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그레이몬이 이제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이제 와갖고 시큐리티로부터 잘 지켜준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베르스타로 그 우군이 그레이를 많이 만났지만 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너 만났어? 대회에서 만나. 대회에서 내 그레이몬을 못 목동에서 브로였나? 그때? 들어야 또. 그건 완전 다릅니다. 사실 베르스는 어렵긴 해요. 가이오. 패널들이 서로 유리한 기억만 취하는 상황이 좀 세요. 자기 이긴 것만 기억하는 거죠 원래. 내가? 그리고 결국 유리한 기호로 가면 결국 돌핀님이 최고인데. 맞지. 여기 지금 덱픽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쭉 이 분위기 이어서 이번에 분포도 한번 분포도와 우승 픽 한번 예상해 보시죠. DC1. 뭐 대표님부터 하는 말씀하시죠. 이번에. 그렇죠. 사실 시교도 그런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딱 특출나 고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승할 포텐은 그래도 있는 덱인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스위스를 돌파하기에 제일 유리한 덱은 맞기 때문에 예, 사실 정말 블룸 로드몬이 메모리 빨고 일어나가지고 고타점에 고시큐 밀고 하는 그런 깜짝 킬각도 사실상 그거를 다 고려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난 내 거 다 만들고 상대가 못 잡으면 난 나가서 이길 거야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덱이 아닌 이상은 어려운 상황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포텐적으로도 인구수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포 자체가 어쨌든 상위 입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맞죠. 유의미한 그건 주는 게 있어서 이제 챌린지컵도 사실 알파문이랑 메탈가루몬 덱들이 이제 상위권에 입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과도 낸 걸 생각하면은 식물 요정하고 메탈가루몬이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메탈 가루몬과 식물 요정에 카운터가 하나 있습니다. 맞아. 아니요. 그거 아니지. 그런 소리 안 하지. 바로 최산해를 쓰는 그랑리스 시크에서 나오는 기가 됐어요. 네, 편집. 그거 만든 순간
그 순간 갑자기 블루를 전개한 거 기가데스 딱 나오면서 갑자기 따다다다다닥 나가고 이제 그냥 난리 납니다. 기가데스의 시크릿 효과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가데스의 시크릿 효과는 한 장을 덱으로 만들어요. 아 맞네. 패에서 나오는 기가데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패에서 자 메가 펀치밖에 안 써서 그쵸. 메가 기가데스 펀치. 잘 안 쓰는 아, 카드긴 저 해요. 약간 오버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정도를 따졌을 때 제일 무난한 건 식욕. 맞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분포가 많은 대회에서 충분히 할 만한 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사실 이번에 좀 추가되어 있는 기믹이라고 해야 될 그 플레이 중에 사실상 특정 덱들이 상당히 껄끄러워하는 게 공격 유도가 있거든요. 공격 어택 대상을 사실 뭐 식물 중에 주레이몬으로 치면 그걸 꼭 주레이몬이 맞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지, 맞지. 주레이몬이 일어나고 옆에 히드라몬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상대는 13,000한 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이제 껄끄러운데 사실 시교는 블룸로드가 고타점, 관통, 다시 Q라는 점에서 그런 걸 한번 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쪽으로 가더라도 난 너 없애고 뚫고 들어간다. 사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그랑디스도 같은 이유로 이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덱이긴 하나 그런 둥근 면 물론 이제 고점의 풀파워는 그랑디스가 그냥 나와서 딸깍딸깍 어택하면 이기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지속성, 유지력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교가 그래도 무난하게 탑3 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탑 3니까 시교, 메가로 하나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사실 개인 취향으로는 불프를 넣고 싶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이번 시즌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덱이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크로스 아트 금제가 도입이 되면서 디지크로스 기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수 불풀로 넘어올 거다 그럴 수 있지. 라는 점에서 불풀의 분포도가 늘어나고 불풀이 아까 말한 그런 식물 요정이나 어떤 특정 상대로 많이 좀 불리한 매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점을 연구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게 만약에 정말 대박이 터트려 준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본선은 뚫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풀이 아무리 그래도 보완이 안 돼요. 이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풀만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한이님의 한번 더 분포도와 우승픽 한번 들어보죠.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애초에 아까 쌍방패 얘기도 나왔지만 그 쌍방패가 처음에 들어온다 했을 때 우선 생각이 든 게 이제 15일 금제가 우선 있잖아요. 크로스 아트를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거의 하지 말라는 수준까지 된 상황에서 원래 저희가 직전에 있던 조국컵에서도 크아가 무금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식큐컨이 사실 제 예상보다도 많은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크아가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런 컨트롤 이제 식큐컨 부류의 덱을 사실 쌍패 없었으면은 대거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대회는 식큐컨 vs 그레이몬 구도 그러니까.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네. 기대했는데. 그래서 쌍방패 이제 조항이 붙으면서 결국에 이제 식큐컨이 이제 분포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돌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가 불풀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기 이제 식현천님도 그렇고 베르스타 유저분들이 들려다가도 불풀 분포도가 많을 걸 예상해서 사실 이제 들기가 힘들어진 거죠. 생각보다 불풀이 베르스타랑 시큐컨 상대로 상당히 우세해요. 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큐컨도 결국에는 등장해놓고 무언가를 이제 더 할 수 있는 덱이 아니라 등장하고 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얼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큐컨 상대로도 불풀이 괜찮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식교가 그래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불풀 식교 그리고 이제 이 식교를 잡으려는 이제 저격픽들이 저는 많이 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불풀 얘기가 계속 네. 나오긴 하는데 불풀이 사실 크로스아트 제안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크로스아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동의합니다. 이제 데크스몬 채용도 늘고요. 그 다음에 그 크로스아트의 템포를 따라가기 위해서 횡적이하는 카드를 많이 넣어요. 사이케몬이라던가 뭐 그런 그 필드를 락을 거는 용도의 카드를 많이 넣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풀이 잡아먹기 좋은 그런 환경이 유도가 되는데 오히려 크로스아트가 제한이 되면서 사람들이 원슛
덱으로 눈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아주 동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블루 플레이어가 잡아먹기 좋은 매치업이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블루 플레이어가 뭐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포텐은 있는 덱이지만 스위스에서 매칭을 잘못 만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슈 계열의 덱이 좀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을 것 같은 덱은 역시 메가로랑 그랑디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제 개인 사심도 있긴 한데 오히려 원슈 계열로 돌아갔으니까 베르스타도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르스타는 그레이몬이 두려운가? 한마디 하시죠. 불풀 계속 얘기 나오는데 불풀물로서 불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저도 이제 먼저 이제 블루 플레이어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블루 플레이어의 최대 약점은 원슈 덱이에요. 맞아. 진짜 원슈 때 나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맞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서치만 돌리다가 그냥 명치 맞고 죽는 건데 그것도 있고 크로스 하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블루 플레이어는 제밍 메이버 드래곤이 없습니다. 그래서 8000으로 치는데 이게 의외로 안 죽거든요. 지금 환경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금제가 발동된 환경에서는 이거 치다 죽어요. 진짜로. 네, 그런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저의 3픽 생각도 분포. 되게 우승 이런 것도 진짜 똑같은 게 저도 진짜 백투더 구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메가루 그랑 이게 왜냐면 이 두 픽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상성이 없어요, 애들. 그러니까 본인 할 거 잘하면 네. 이기는데. 네, 상성이 없고 오히려 잡아먹을 수 있는 덱들은 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다. 이기고 싶으면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진짜로. 메가루 그랑.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다들 메가루 그랑 얘기를 해서 여기에 저도 완전 정규진화 쪽에 동의를 하는 바긴 하고요. 근데 분포도는 다를 것 같아요. 분포는 우리가 우승 덱을 픽할 수는 있어도 아, 그쵸, 다르죠. 분포는 항상 달라왔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분포는 정말 균등할 거다. 진짜 모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DC1은 네. 모두 고려의 메타고요. 동의합니다. 지금 뭐 상성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 거 사실 얼추 다 아는데 또 한 이제 그 DC1이나 조금 상위의 그 큰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짱이야. 아 근데 그것도 있고 이게 사실 시드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 맞아. 사전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맞아, 그냥 맞아. 본인들의 애정픽 들고 올 수 있어요. 대환장 파트일 것이다. 근데 애정픽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는 게 아, 아니라 그럼 자신 진짜 있어요. 자신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나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내가 듀크를 갖고 온다고 치면요. 그 듀크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듀크는 100% 있을 거야. 시교는 난 무조건 잡아먹을 거고 아, 맞지, 액자 맞지, 상대로도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겠고. 맞지, 근데 맞지. 액자가 결국에 던져놔야 되잖아요. 뭐 하나를. 맞지. 그 던져놓는 거를 탁 제거해 버릴 수도 있고. 맞지. 그다음에 어차피 정규진화 많을 거 나도 정규진화 할게. 파츠 좀 더 내가 더 적어. 근데 나도 밀 수 있고 시큐리티 타점 괜찮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뒷거 들고 오는 사람 있을 거고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베르스타도 뭐 아주 희귀한 픽은 아닐 것 같아요. 베르스타도 그렇죠. 제가 생각해서 아무래도 몇 명이죠 이번에? 200명? 250명. 250명? 그러면 최소 10명은 배치한다. 10명 있다. 10명은 한다. 충분히 그러면 아니 진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브리도 할 한 사람 분명 있을 맞아요. 거고요. 저도 고려할 때 우리가 디브리 고려할 만해요. 있어요. 우리가 디브리 얘기 학생 얘기를 알파 빼고 안 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배트도 구탄이면 다시 디브리가 네, 나올 수도 디브리. 있어요. 오, 아니 어그로 치는데 맞아요, 이번에 맞아요, 어그로도 꽤 괜찮게 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게 어. 디브리를 저가 항상 지금 F3 나올 때 맨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왜 디브리 얘기 안 하냐. 그렇지. 충분히 좋은 덱인데 크로스타트의 하위 호환이기 때문에 안 한 건데 맞아요. 크로스타트 없어졌다. 맞아. 그럼 디브리 완전 진짜. 어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브리 예. 좋아. 그리고 최대 약점이 불풀 또한 줄어들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죠, 네, 맞죠. 충분히 할 만하다고 맞지, 생각합니다. 맞지, 이게 맞지. 갈만하거든요. 맞지. 그리고 디브리 너무 좋은 덱이고 무겐. 그쵸. 무겐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무겐단들 있습니다. 네. 아, 있어. 아 그리고 진짜 지금 좋은 덱이라고 생각하는 네. 덱 중 하나고요. 뭐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다. 그래서 맞죠. 이번에 DC1의 분포도는 진짜 모든 덱 다 나올 거다. 동의합니다. 정말 균질하고 그 내가 상성 타고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면서 게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로가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 메가로 시규가 맞는 게 내가 그랑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랑 계속 빼는 게 CQ 맞고 터지면은 메가로는 그나마 복구되는데 그랑 복구 힘들어. 맞지. 상성을 조금 더 타지 그러니까. 네 그랑은. 맞아요. 맞지. 그래서 옵션 계열 덱을 네, 맞아요. 꽤나 힘들겠고. 그리고 근데 뭐 하면 디브리도 옵션 빡빡 넣을 거고 그렇죠. 그 옵션 넣는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1라운드를 이기면 사실 만날 일 없는 덱들이라서 지는 순간 그란디스가 1라운드를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많은 덱들을 다 그러니까 지는 순간에 자기가 고려한 메타픽들을 못 만날 수 있기 맞다, 때문에 맞다. 1라운드를 이긴 그랑과 1라운드를 진 그랑은 다른 덱이다. 지면 이제 수서 만나는 거야 이제. 수소 오히려 좋다. 4대6 이런 거 만나고 막 갑자기 막 와갖고 4대6의 시련이요 이러면서 진짜 균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1라를 무조건 이겨야 네, 돼요. 1라운드 잠깐만 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안 한 덱이 하나 있어요. 뭐죠? 베누스. 베누스요? 베누스가 구탄데 카운터야. 그쵸. 뭐 맞아. 육성에서 네. 올라오는 막 아니 베누스라고 하면 정지니까. 항상 CQ컨이랑 엮어버리지 않나요? 어쩔 수 없이 엮일 수밖에 없는데 베누스를 사용하는 덱 타입이 시큐컨이 대표적이긴 한데 맞죠. 사실 팡하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4대룡 덱에서도 베누스를 그렇죠.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스테 덱에도 네, 마스테에도 그렇죠. 베누스를 마스테, 사용하고요. 마스테 얘기를 계속 빼고 있었는데 마스테도 할 말이 많아요. 마스테가 그러니까 최근에 조그컵 때 마스테 우승키가 많았어. 그러니까 생각 외로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가 아니라 네. 진짜 아니 마스테가 이거 이 환경에서 크하 환경에서 마스테 이거 은근 느린 덱이잖아. 그렇죠, 이게 잘하네? 라는 게 어쨌든 기믹 너무 잘 들어. 맞아요. 어쨌든 베누스 있고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잘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게임이 막막한 덱이다. 그리고 그 덱의 장점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메타 성능이 가지몬과 사이킬몬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덱스펠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그 카오스 디그레이드까지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덱도 진짜 막강한 덱이고 그거 조그컵에서 쓰시다가 이거 진짜 되는 픽이다. 오히려 더 좋아. 크가 없어서 이러면서 들고 오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큐리티 기대값이 옵션 기대값이 이번 메타에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베누스야 4강이야 메가로 9강이야 우승 못하나. 진짜 너무 그러자 그러자. 너무 행복해. 아 진짜. 그리고 최근에 좀 유행하는 건데 원래 일본에서도 유행했던 건데 마스테를 안 쓰는 마스테 덱이 좀 유행합니다. 네. 그렇죠. 그 마스테를 안 쓰고 오파니 폴다운만 사용을 하고 오파니콘이라고 하죠 요즘. 오파니폴이랑 베누스를 사용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 가트모는 사실상 진화용으로 맞아요, 사용을 하고 맞아요. 서치랑 감정적으로. 진화용으로 이제 그 요번에 나온 그 구탄에 나왔죠. 그 홀린즐 그 엔젤로문 엑사. 맞아요. 그거 NOM, 맞아. 그거를 맞아요. 통해서 이제 그거랑 맞아요. 이제 베누스문 통해서 네. 상대의 락을 걸어두고 맞아. 리커버리를 해서 옵션 밸류를 채우는. 맞아. 맞아요. 예, 이게 유사 CQ컨 유사 CQ컨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사 CQ컨인데 이제 CQ컨보다는 좀 더 좀 더 공격적인 덱. 그렇죠. 사실 때려서 이기는 덱은 맞는데 맞아요. 내가 방어는 안 하는. 맞아요. 방어는 CQ가 해준다. 그런 식의 덱이.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슛 덱 계열 많이 하시면은 그거는 네. 진짜 유효한 거예요. 할만할 수 있다고 할만할 것 같아요. 생각해요. 결국 지금 환경이 이렇게 원형으로 꼬리를 무는데 맞아요. 이 중에서 내가 유리한 환경 잘 집어서 이걸 한 단계 앞을 봐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게 두 단계 봐도 져요. 맞아. 한 단계 보면 얘한테 져. 한 단계 덜 봐도 힘들고 두 단계 봐도 내가 생각한 환경이 아닌데 하고 죽는 거고 이 눈치 싸움이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박진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승 픽을 모르자라고 하면은 진짜 모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웬일로? 저희는 함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얘기하긴 했죠. 하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레이몬이 우승하지 않을까. 제가 우승하지 않을까. 왜안 하나? 네, 그죠. 사실 우승대 뽑을 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덱이거든요. 네. 왜 다들 너무 경영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승은 나다. 여기서 하나 의견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크아 얘기만 많이 했지만 사실 이번 금제에 어둠에서 부르는 소리도 맞아요. 있는데 이게 베르스타 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베르스타에 많이 쓰는 카드는 맞긴 했는데 네. 사실 베르스타에는 덱스페가 좀 모자라요. 7코 옵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덱이고 그 디지몬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이 채용할 수 없던 카드였거든요. 기존에도 만화봤자 2장 네, 정도의 만화 진짜 억지로 써도 3장, 네. 4장을 채울 수 없는 카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걸 빼고 다른 이제 밸류 카드를 채우는 식으로
네. 그렇죠.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베레스타는 쓸 수 있는 밸류 카드가 너무 많았고 네, 그렇죠. 지금도 많고 뭐 굳이 그거 하나 갖다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을 덱은 아니죠. 그냥 그 카드가 너무 사기긴 했어. 빈 필드에다가 읽고 던지고 2장 바꾼 게 뭐 말이 돼? 욕망의 항아리. 그거 뭐 자기만 그런 거 써? 뭐 자색 뭔데? 이런 아 약간 그거 진짜 제안간 제가 그 욕망의 항아리 했죠. 진짜. 욕망의 항아리야, 그거.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지금 거야. 욕망의 항아리는 랜덤 뚜드로야. 얘는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정말 재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스트럭처의 드라큐몬이 어차피 또 1코 맞아요. 옵션 일곱 가져오기 옵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거까지 써야 된다. 아 그래요. 뭐 그거 쓰시면 인정합니다. 그거 쓰면 뭐. 내 덱스카라 포기하고 쓰는 거니까. 그쵸. 네, 그거 쓰면 진짜 좀 대단하신데. 이러면. 근데 실제로 많이 채용을 했어요. 마스터에도 그 주소 없는 걸로 채용을 하고 베레스타에도 채용을 하고. 그거랑 최산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아, 근데 그라픽스의 최산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산에는 랜덤 3장을 보지만 그 친구는 그럼. 데스클로 그 어둠에서 부르는 소리, 그럼. 이제 암흑파 뭐 등등. 최산해는 사기의 소송이 남아있으면 3코 보정해줘요? 예. 상호 고정해주고. 3코 보정해줘요? 한 장까지 봐준다. 아, 한 장? 진짜 한 장만. 아니야, 2장 넣어야 돼. 그러니까 한 착착 장 쓰는 넣을 거지. 거면은 안 써요. 아 쓰지 말라는 얘기지. 2장 넣고, 저 요즘 그거까지 고려 중이에요. 코크토스 브레스. 코크토스 브레스 좋죠. 좋은 카드죠. 그럼 시피컨 하세요. 아니, 그랑디스로 너무 그 시큐리티에 쓴맛을 많이 봐서. 창례를 쓰는 게 나아. 차라리 창내 쓰겠다. 아 근데 그럴 거면 그냥 메가로 한 다음에 코크토스 넣을까? 그게 맞다. 그게 낫죠. 이게 맞다니까. 근데 메가하고 코크토스나 쓰면은 꼭 코크토스는 제 패에 있더라고. 아 근데 이상해. 포큐로 쓰는 메가루가 메인 스트림이긴 했어. 그치? 네. 그럴 것 같다. 근데 이번에도 근데 원슛 메타면은 코크 쓸만할 것 같아. 네, 미러전에 네. 꽤나 지는 게임을 역전해줄 수 있는 충분히. 카드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TCG에 내가 저지가 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저지 관련해서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게임을 하니까 저지도 할 수 있다. 근데 저지는 조금 달라요. 저지는 뭐 유저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르바이트처에 지원서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저지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아는 대로 일단 적어서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할 때도 이제 Q&A나 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다시 한번 아는 문제더라도 참고를 해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아니면 변경된 룰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그 저지로 참가를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플레이어로 참가를 하는 게 그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지 관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던 간에 그냥 내가 플레이어를 못하니까 그냥 저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처음 접근을 하기보다는 내가 룰에 대해 관심이 많고 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진행 아르바이트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모든 패널 및 우리 게스트분들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